꽃님이님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환율 얘기가 나와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흐름이 굳어지면 생활비부터 금리, 꽃님이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요인이 동시에 엉켜있는 상황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에서 나온 말들, 꽃님이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들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아무도 정리해서 말해주지 않거든요. 환율이 높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그게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환율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게 왜 지금 경고 신호인지 지금부터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의 실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리면서 꽃님이님이 바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값이 오르는 것도, 은행 대출 이자가 안 떨어지는 것도, 연금 수익률이 예전만 못한 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꽃님이님은 요즘 환율 문제 체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근데 아시죠? 말하는 대로 꽃길로 가봅시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지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 더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빼야 하는 건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선다고 했습니다. 수익은 났는데 오히려 불안한 이 기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환율이 높으니까 해외 투자 수익률은 좋아 보이는데 막상 현금으로 바꾸려니 망설여지는 거죠. 언제 환율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런 고민 자체가 이미 환율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율은 뉴스에서는 그냥 숫자로만 나옵니다. 오늘 1470원, 내일 1465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장바구니 물가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 대출 이자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 운용에도 큰 변수가 됩니다. 작은 숫자 변화 같아 보여도 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제가 만난 65세 이정민님은 최근에 생활비가 부쩍 늘었다고 하소연하셨어요. 특별히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마트 장 보고 나오면 예전보다 2만원에서 3만원은 더 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말이죠. 수입 식품이나 과일 가격이 오른 건 알겠는데 국산 제품까지 다 오른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의 영향입니다. 또 다른 분은 대출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안 떨어진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본인 대출 이자는 그대로라는 거죠. 이것도 환율과 물가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꽃님이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갑과 통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자산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진정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자산 관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대응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후 준비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쩍 늘어난 것도, 예금 이자가 생각만큼 안 늘어나는 것도, 연금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다 이 환율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손해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제는 고환율이 우리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물가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수입 물가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 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활 물가로 바로 연결돼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환율이 10% 오를 때 물가는 평균 0.3에서 0.5% 오른다고 해요.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사는 식품, 생필품 가격이 먼저 오르거든요. 특히 수입 과일이나 식자재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김영자님은 요즘 장 보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5만 원이면 일주일치 장을 봤는데 지금은 7만 원을 써도 장바구니가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바나나 한 송이, 파프리카 한 봉지 값이 예전에 거의 2배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환율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은 당장 소비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고정 지출부터 관리해야 해요. 꼭 필요한 지출과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구분해서 정리해 보세요. 수입 식품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량 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할인 행사 때 미리 사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전략이 모이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요즘 물가 상승 체감하고 계신가요? 마트 가면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 다음으로 큰 문제가 금리 정책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잡는 게 우선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정말 많거든요. 자영업자분들 부담도 큽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이자 부담이 계속되는 거죠. 월 200만 원 대출받은 분이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가 몇십만 원씩 늘어나요. 이게 1년, 2년 쌓이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62세 최민호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대출 이자가 안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작년에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니까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부담인데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셔야 해요.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거나 이자율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니까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0.1%라도 낮추면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국민연금 해외 투자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도 국민연금 해외 투자가 환율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됐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는 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환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해외 투자가 계속되면 환율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장기 수익률을 위해서 해외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속도의 문제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환율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연금 자산은 장기적으로 관리되지만 환율은 단기적으로 생활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꽃님이님, 연금 자산, 환율 영향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연금 수익률만 보시는데 사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예요. 또 하나 심각한 건 K자형 경제 구조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 일부는 환율 상승의 혜택을 봐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되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수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정반대예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경제 회복이 전체로 퍼지지 않고 일부만 회복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대기업은 좋은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소득 양극화 지표가 더 벌어졌다고 나와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커진 거죠. 이 격차가 커질수록 생활 불안도 커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기 어려워요. 72세 박수진님은 아들이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요즘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어요. 대기업은 실적이 좋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판매는 안 되고 정말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K자형 경제의 현실입니다. 주변에서 체감 경기 좋아지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위험이 커져요.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고환율이 계속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 규모가 늘었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주식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일 수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외국인 투자 동향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재정 여력 축소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환율과 높은 금리는 정부의 재정 정책 운용 폭도 좁혀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해도 이미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진 상황이라 추가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도울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복지 정책이나 지원 사업도 예산 제약 때문에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기초연금 인상 같은 것들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 살림 안정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고환율이 위험한 6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흐름이 앞으로 어디에서 더 커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들을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앞으로 환율과 우리 경제를 더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금리 문제가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이 우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를 보면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고 신규 일자리도 계속 늘고 있어요. 경기가 좋다는 뜻인데 이러면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서둘러 내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잡는 게 우선이 되죠. 문제는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1470원대인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건 원달러 환율 하락 기대를 약하게 만들어요. 올해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해요. 미국 금리 뉴스 챙겨보고 계신가요? 환율에 관심 있으시다면 미국 연준 발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입니다. 요즘 세계 무역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유럽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이런 것들이 수출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정 국가가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요. 수출이 줄어들면 달러가 덜 들어오고 그러면 환율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요.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예전보다 많이 둔화됐다고 나와요.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교역량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많아져요. 정책 하나가 바뀌면 환율과 기업 실적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변수가 정말 많은 시기예요. 이런 변화 체감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주요국들의 재정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재정을 확대하고 어떤 나라는 긴축을 하고 정책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워요.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니까 안전자산으로 몰리거나 시장에서 빠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환율도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주요국 재정 건전성이 코로나 이후 많이 악화됐다고 해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책 여력이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대응이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요. 지금 자산 배분 점검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AI 산업 관련 기대 조정 가능성입니다. 요즘 AI 붐이 정말 대단하죠. 관련 기업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AI 산업은 분명 장기 성장 산업이지만 단기 기대가 과도할 경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수익이 안 나오거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같은 분야는 기대가 워낙 높아서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자료를 보면 AI 관련 투자 금액이 작년 대비 몇 배나 늘었다고 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투자는 언젠가는 조정을 겪게 마련입니다. 투자 흐름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 심리도 영향을 받아요. 무작정 유행 따라가는 투자는 위험합니다. AI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 사업 모델이 탄탄한지 수익 구조가 명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꽃님이님은 AI 투자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 AI 주식 얘기 많이 나오죠? 다섯 번째는 구조적 환율 문제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환율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예요. 무역수지 구조, 자본 유출입 패턴, 국가 간 금리 차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나와요. 수출은 비슷한데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해외 직접 투자나 금융 투자로 나가는 돈도 계속 늘고 있어요. 국민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진 거죠. 이런 구조는 정책으로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환율이 빨리 떨어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높은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게 현실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국내 부동산 시장 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면 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려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분위기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어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환율 하락도 더뎌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금융기관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역별로 집값 흐름이 다르다고 나와요. 수도권 일부는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커지면 정책 대응도 어려워져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집값 변동도 환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비용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친환경 기술 개발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해요.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환율 압력도 커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을 보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해요. 기존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공급 불안정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수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더욱 개인 차원의 대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생활비, 금리, 연금, 자산까지 모두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1,470원이라고 나오는 게 그냥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부담은 계속 커지고 금융 불안도 커집니다. 대출 이자는 안 떨어지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연금 자산도 기대만큼 늘지 않아요. 주식 투자한 분들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정부 지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소비 구조를 점검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고정비를 관리하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대출 구조를 정리해서 이자 부담을 낮추면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투자 포트폴리오도 재점검해야 해요. 고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면 변동성 충격을 덜 받습니다. 환율이 높을 때는 해외 투자보다 국내 안전 자산 중심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서 2중 3중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환율 변동에 덜 민감한 자산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소비와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통장 내역 한 달치를 꺼내서 보세요.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필수 지출, 선택 지출로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는 겁니다. 구독료로 나가는 거 안 쓰는 서비스 있으면 바로 해지하세요. 통신비도 요금제 재검토하면 월 1만 원에서 2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외식비나 배달비도 횟수를 조금만 줄여도 월 5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은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신용점수가 올랐거나 거래 실적이 좋으면 우대금리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대출을 하나로 합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 부담 줄이는 게 최우선이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하세요. 고위험 자산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일부는 안전 자산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최소 30%는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환율은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대응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미리 준비한 사람은 충격을 최소화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큰 손해를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율은 움직이고 있어요. 내일 당장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1,45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꽃님이님의 준비 상태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대비가 돼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건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당황할 때 차분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자산을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그냥 흘러가면 손해만 커집니다.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방법 위주로 준비했어요. 복잡한 금융 상품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들입니다. 통장 관리하는 법, 카드 쓰는 법, 할인 받는 법, 이런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 말이죠.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안전하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